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사법부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사실 어떤 곳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헌재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은 대법원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헌재까지 뭐 필요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거나 헌재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뭐 존재보다도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정치적인 압력 이런 것들에 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결국에 그 헌재조차도 야당의 폭거에 머리를 숙이고 결국에는 이제 꼬랑지를 내리고 야당에 맞춰가지고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빨리 이 지금 혼란스러운 국정을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마비가 돼 있습니까? 마비가 돼 있죠. 뭐 어떤 분들은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계엄 사태 전부터 사실상 계엄 사태 이후만큼이나 엉망진창이었고 국정 자체가 마비가 돼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들어가지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그 지금 이제 장관급만 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있죠.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직무정지가 되어 있죠. 심지어는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검찰의 뭐 사실상 최고 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지금 감사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 다 마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다하다가 지금 민주당은 누구까지도 탄핵시키겠다라고 해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이게 지금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켜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라고 권한대행을 지금 해놨는데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지들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던 것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문제를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안 냈다라고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도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왜 김건희 여사는 유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왜 너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기각을 시켰냐? 이게 지금 깡패도 아닙니다. 깡패보다 더한 집단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파쇼 정당 그 자체인 겁니다. 이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헌재라도 기본을 지켜주고 헌재라도 중심을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거를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도 이재명과 찌재명한테 그렇게 찢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몸을 사리겠다 이런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진작부터 이제 헌재가 민주당의 눈치를 본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가 돼 있거든요. 헌재 본인 스스로가 정청래 앉혀놓고 꾸짖었던 것처럼 방통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입니다. 게다가 이제 연말이 된다면은 KBS 1TV랑 MBC에 대한 그 이제 또 의결, 제어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탄핵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각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변론이 예정이 돼 있던 게 원래 언제였냐?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헌재가 약간 늦출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였죠. 근데 이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헌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거부터 빠르게 결정을 하겠다. 최우선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뭐 그거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게 어떻게든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거에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12월 달에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독 딱 한 가지 뭐만 지금 늦출 수 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요 지금 소추권만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다른 사안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진수 방통위원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방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KBS 1TV랑 MBC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제어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애들이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시킬 때 이유가 뭐였어요? 야, 이거 지금 정족수가 안 맞는 상태에서 2명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거 불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했으니까 너 탄핵당해.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방통위 몇 명이에요? 한 명. 김태규 지금 권한대행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2명을 가지고 한 것도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켜놨는데 한 명에서 그러면 이거 의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연말이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MBC랑 KBS 1T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통위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반드시 이진숙 위원장의 케이스를 갖다가 마무리 지어가지고 업무 복귀를 시켜야 최소한 뭔가 2인 체제에서라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1인 체제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M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방송인데 불법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이거 자체가 뭐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케이스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고 그리고 또 헌재가 또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느리게 시간을 끄는 것도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MBC가 도대체 이게 제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면은 KBS 1TV랑 MBC 이거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영방송이 방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떤 사안보다도 12월 달에 다른 중요한 사안이 있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케이스를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내년으로 늦추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년에 이제 뭐 구체적인 날짜는 뭐 1월 달 정도로 된다라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이거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아, 이만큼이나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여기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헌재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국회 추천 몫인 3명, 지금 이제 헌재가 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명이 지금 빵꾸가 나 있는 상태인데 요 3명이 국회 추천 몫인데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과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뒤로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심판을 미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게 뭐냐면 제가 뭐 헌재를 상대로 개소리라는 말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23일과 24일에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청문회를 한다라고 해서 청문회가 된다라 그래서 반드시 임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임명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이게 24일날 청문회 끝나고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99.99%거든요. 근데 이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그 심판을 갖다가 늦춘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6인 체제로 가능하다라고 헌재가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케이스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6인 체제로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랑 변론조차도 6인 체제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헌재가 입장을 낸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말의 앞뒤가 맞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케이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7명 정족수를 못 채워서 6명인에도 불구하고 요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니까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준석 위원장의 케이스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준석 위원장의 케이스를 6인 체제로 가능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7인 못 채웠어도 6인 체제로 가능해. 이렇게 입장을 냈으면은 이준석 위원장의 케이스가 6인 체제인 거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헌재가 얘기하는 거는 3명 임명될 때까지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케이스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왜 시작을 했는데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겠습니까? 헌재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찌째명과 그 패거리들의 입맛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재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가 1년 가까이나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헌재라고 하는 조직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앞잡이 노릇하면서 왔다 갔다리 한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헌재가 도대체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루빨리 당론으로 정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입장을 내십시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시오. 헌재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찍교도들의 찍힐까봐 두려워가지고 헌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